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재검토에 반발해 머리를 깎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주기기를 중단하라며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이 비상입니다. 특히 최근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기반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수출과 물류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요건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해 머리를 깎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새만금 주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 청사 앞, 흰 가운을 두른 14명의 도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삭발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삭발과 단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주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부분 없는 정부 예산 통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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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흰 가운으로 떨어집니다. 김만기, 김정수, 나인권, 여명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삭발식은 우리 180만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장과 여명선 의원을 시작으로 삭발 투쟁에 이어 5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명선 의원은 오후에 단식 투쟁까지 이어갑니다. 단식 투쟁은 무기한 단식이고요.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릴레이 형태의 그런 어떤 단식 투쟁도 병행할 겁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도의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이 결정되면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기반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수출이나 물류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는 부지 조성이 끝나고 이미 97% 이상 분양을 마쳤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빠르게 몰려들고 특화단지 지정까지 받으면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기업과 중국 기업 등 16개 2차 전지 기업이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투자 금액만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새만금의 기업들이 몰리는 건 투자진흥직으로 지정된 데다 기반시설이 착착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본계획마저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이른바 트라이포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착공이나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우려는 신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에 1,677억 원을 요구했지만 74%가 삭감돼 오는 2025년 2개 선석 계약이 불확실합니다. 현재 광양이나 부산항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은 물류비 전략을 기대하고 새만금 투자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타격을 볼 게 불보듯 뻔합니다. SOC 사업이 되는 게 좀 안 하면 늦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원료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딜레이가 좀 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금액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을 신앙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출이면 항만을 저기 하니까,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출에 불리한 신앙만이 제대로 들겠냐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것보다. 특히 2차 전지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교통 문제도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은 다 경기도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서울에서 사실 여기 오는 게 상당히 멀잖아요. 지금 출장이나 뭐 이런 인력들의 슈퍼바이저들을 뭐 모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 인원들 전문 인력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예산 삭감, 기업들이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지적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만금은 정북만이 아닌 대한민국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사업에 대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이나 앞으로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건설교통부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가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과 DLENC,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군산시가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을 위해 수협과 토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을 지자체 주도 추진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군산시 사업부지 74%를 보유한 군산수협과 토지 사용 동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옥토면 관리도 일원 121만 제곱미터 면적에 1,9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 랜드마크화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우종삼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가 끝나면 오는 8일 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위원회 회기 일정과 오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 일정, 자문 방시 등을 정하고 다음 달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벽돌로 자신의 아내의 자동차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경호 익산시 의원의 소속 상임위 변경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익산시 의회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장 의원의 상임위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는 지금의 기획행정위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과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간 자문위원회 의견 수립 등을 거칠 계획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3%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물가 동향을 보면 전달보다 평균 3.4%가 올랐습니다. 평균 3%대 물가 인상률은 석 달 만입니다.
특히 과실값은 1년 전보다 13.1%나 상승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가 상승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직 시의원 등 13명이 참여한 전북 지역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정당을 만드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익산시 자체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지역민들과 생활정치를 펼쳐나가는. 지역 정당은 일본과 스페인 등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배출할 만큼 합법화된 정치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행 정당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 되려면 우선 200명 이상이 참여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해야 합니다. 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의 광역당이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조직체계 구성까지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합니다. 지역정당이 겨냥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총선 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정당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3년 후 지방선거에서 활동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봉안입니다. 이제 법적 한계를 넘어서 올해 창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원 확보는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 정당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말쯤 전북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충북과 경기, 대구 등과 지역 정당 창당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정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소원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의 5개 권역의 지역 정당들이 연합하는 중앙당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전국 정당을 창당해서 전북 지역당의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 지역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창당 신호탄을 쏜 지역 정당. 짧은 시간 내에 정당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해경이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 사망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에 나섰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A 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교사 2명과 행정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A 교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관해 물었으며 조만간 학교장도 불러 평소 A 교사와의 관계, 업무 강도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A 교사가 많은 업무로 힘들어했고 특정 교원과 갈등이 있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희초 사망교사 추모 행사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교권 확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추모 행사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익산 서동축제 무앙행차 퍼레이드는 원도심에서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동축제 전야제 행사인 무앙행차 퍼레이드가 오는 14일 익산역과 중앙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주 사신당과 함께 익산시 29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시민 퍼레이드단이 참여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나면 익산역 동측광장에서 무앙제례가 진행됩니다. 음파 호수공원에 맨발 걷기 황토길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5일 블루오션 사업과 음파 호수공원 황토길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는 시는 행정 지원을, 블루오션 사업은 공원 내 500m 황토길과 세족장 2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인구 27만 명선이 올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993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401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 상태라면 올해 27만 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내 인구 소멸 위기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와 유학생 규제 완화 등 이민 확대 정책에 발맞춰 도에서도 이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 과정을 등록하고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권 뉴스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도내에서는 17,277명이 응시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도내 112개 고등학교와 15개 학원에서 올해 마지막 예비수능시험인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도내 106개 고등학교 1학년 15,978명과 2학년 16,959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 민원 업무에서 학교 행정실을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18개 항목으로 이뤄진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추진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하면서 관련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시설, 회계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의 한 돼지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고창군 심원면 한 돼지 농장 분뇨 집수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분뇨 제거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 남성중학교가 식생활관을 마련했습니다. 남성중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남성학원 역사자료관 1층을 식생활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남성중은 남성고 급식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급식 제공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활발해진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386건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벌쏘임 267건, 예초기와 낫에 의한 부상 22건, 낙상 9건 등입니다. 벌초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별밤 고백 시티투어가 익산 미디어 페스타 기간에 운영됩니다. 투어는 오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익산 고스락, 아가페 정원, 중앙시장 상상놀이터 등을 관광합니다. 투어 신청은 전화 문자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 성인 기준 기본 요금은 9,000원입니다. 한편 별밤 고백 투어는 원광대 신입생, 전통문화, 고백 익산 시티 투어에 이은 4번째 시티 투어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군산 음파호수공원에서 열린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가천문화재단은 10년 후의 내 모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학생과 가족 등 2,177명이 참여해 경쟁을 벌인 결과 대상부터 입성까지 39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작은 도내와 수도권의 특별전시회에 전시하고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 도시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진안군 공무원과 주민이 5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349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기부한 성금은 생활고루를 호소하는 익산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업교실과 뱃살 속 운동교실 참여자를 각각 모집합니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신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70회 기획연주 시네마인 군산을 개최합니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일산도 맑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